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부스트 라이브러리 중에 그 부스트 프리 프로세서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제를 보면서 뭐 여기서 이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그 매크로 함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몇 가지 좀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된 좀 동기가 된 거는 최근에 지금 오픈 CV 관련해서 이제 관련 스터디를 조금 하게 됐는데 보던 내용 중에 행렬 관련한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템플릿 관련 부분에서 MATX라는 고정 행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는 근데 이 템플릿 인터페이스를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엘리어스 그러니까 별칭을 통해서 정의된 타입으로 접근하는 형태가 거의 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 MATX 같은 경우 이제 최대 크기가 6 곱하기 6까지 해당하는 행렬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블과 플로트 타입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반복되는 구조처럼 생겨있는 그런 별칭들을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는 좀 기계적으로 좀 반복되는 부분이고 해서 평소에 좀 살펴보고도 있었던 전처리 메타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요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제 그걸 한번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뤄볼 순서는 이제 대충 목차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C++에 있는 빌트인 프리프로세서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트 프리프로세서 쪽으로 넘어가서 실제로는 여기 세 가지 예제를 밑에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함수 오버로딩하고 템플릿 특수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오픈시브에 있는 별칭을 생성하는 코드 관련된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기본 사항을 확인한 후에 요 예제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와중에 부스트 프로세서가 제공하는 함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예제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 중간중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럼 일단은 요 맨 처음 내용인 이제 빌트인 프리프로세서 과정 쪽 그쪽을 좀 먼저 좀 오버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처리 쪽은 사실 C++이나 C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거의 매일 쓰니까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헤더 파일 쪽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include 파일 가드라고 해서 항상 그냥 규칙적으로 쓰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basics.h라는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테스트를 해서 이 하위 쪽 코드를 조건부로 포함을 시킬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밑에 디파인은 이 이 매크로가 정의되지 않았을 경우 안쪽에서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를 적용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리고 요 부분을 좀 쓴 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문법이 이런 문법들도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나열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좀 이 전처리 메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전처리 기호 지시자를 네스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근데 여기 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백을 띄워서 네스팅 됐을 때 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약간 트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가끔 보신 분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처리 지시자의 우측 부분에 정수현상 부분이 계산 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산술하고 논리 비교 같은 연산이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미리 정의된 매크로 하고
다른 수식하고도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가능하고요. 물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AND 같은 논리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복합 비교문으로 해서 이렇게 다룰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목차에서 아까 봤을 때 오늘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오브젝트 라이크라 해서 이제 객체 형태, 모양 형태의 매크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매크로 함수라고 알고 있는 펑션 라이크 매크로라는 이제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특별한 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크로 이름명 다음에 이제 가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전처리 토큰들이 그냥 나열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전부 다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는 여기 이렇게 좀 끝에 함수 라이크, 펑션 라이크 매크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측 쪽에 역슬래시 기호를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두 줄로 분리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 우측이 아예 빈 형태의 빈 매크로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컴파일을 하지 않고 전처리 단계만 돌려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익스펜션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환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돌려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금 전 이쪽에 있는 요 세 매크로가 위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했을 때 전처리 단계에서 지금 풀린 모양새가 이렇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두 줄이 요 세 줄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 매크로는 여기가 empty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찍혀 나올 거고, 그리고 하나 좀 뒤에서 설명했지만 주의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두 줄이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전처리 단계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한 줄로 합쳐지게 됩니다. 요 실행처럼. 예,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콘솔로 출력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전처리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나? 이게 컴파일 명령어가요. 컴파일 명령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G뿔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클렉으로 호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P예요? 예 마이너스 P는 줄번호를 안 나오게 하는 건가 아마 그런 것 같고. 인가 그러면? 예, 요거 비주얼 19는 또 이게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비주얼 19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전처리가 다 이제 확장된 형태로 기본적으로 콘솔에 이제 풀린 거죠. 이게 콘솔에 출력이 된 겁니다. 예. 그냥 상으로는 지금 해놓은 거는 매크로 자체가 출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해서 여기가 풀려 있는 상태인데, 네. 요게 지금 전처리 단계에서 이 내용이 여기 풀린 거죠. 확장이 돼서 이렇게 전처리가 된 결과가 여기 콘솔에 찍힌 겁니다. 방금 전에 요 커맨드를 이용하면 컴파일은 안 하고 컴파일하면 오류 뜨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전처리가 어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 부분은 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순수하게 그냥 전처리만 체크해서 출력해주는 형태. 예, 그렇죠. 요 지금 뒤에 예제들은 실제로 컴파일까지 돼서 실행되는 것까지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단계는 요 지나가는 전처리만 살펴보는 목적으로 해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지금 C++법이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겠죠. 예. 예, 알겠어요. 예.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매크로 펑션이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 부류들을 이제 펑션 라이크 매크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양새 형태는 매크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가 들어가서 여기 안에는 인자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통 이제 해보셔서 다 이제 많이 해보기 때문에 알겠 내용인데 ARG 전달되는 ARG 인수를 그냥 그대로 확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자 2개를 받고
중간에 and라는 그냥 문자 토큰을 그냥 추가하고 양쪽으로 넣은 상태로 그냥 익스펜션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걸 보여주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이것도 역셀C를 통해서 여러 줄로 매크로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이 경우에도 이거는 전부 두 줄 확장이 아니고 이 한 줄 확장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건 좀 더 보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함수 중에 좀 특수하게 인자가 없는 함수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예. 아까 같은 형태대로 전처리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이려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좀 제가 너무 예전에 많이 맞췄나. 여기 보시면은 그냥 첫 번째 이게 아마 제가 빨리 지나가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0이라고 끝에서 전미사를 붙인 거는 단순히 이거를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형태의 매크로 함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그 다음에 참 이거는 역시 동일한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 이게 좀 다른 거는 매크로 쪽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그 콤마하고 이 가로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특히 콤마 부분인데 이 콤마 자체는 좀 그 특수주의 이 매크로 함수 내에서 인자를 구분하는 특수주의이기 때문에 이 콤마를 직접 전달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가로를 감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 매크로 언더바 0이라는 함수는 인자 하나를 받게끔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 콤마를 가로를 안 했다면은 인자가 두 개인 함수로 호출한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전처리 단계에서. 근데 이렇게 가로를 감싸시면은 여기 밑에 출력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인자로 전달되면서 여기 콤마까지가 넘어서 하나로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테스트 해본 김에 해본 건데 이 가로 자체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했더니 요 오른쪽하고 왼쪽 가로에 수로만 맞춰주면은 이렇게 하나로 전달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전달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사실 이걸 이 겉에 가루를 안 쓰고 그냥 안쪽 가루를 그냥 써봤다는 거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자 2개짜리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본 거고요. 결과는 좀 더 여기 argument 1, 2라는 이름으로 넘긴 게 이렇게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매크로 언더바 2는 아까 여기 이 두 줄로 이렇게 매크로 함수 정의 자체는 이렇게 두 줄로 했는데 실제로 확장된 모양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펼쳐져서 이렇게 전처리 단계에서는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자가 없고 인자가 없는 함수로 호출했는데 여기 그 함수 자체는 empty argument를 매크로 확장이 되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고요. 그 다음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 쪽 분야를이나 STL 경우도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는 고차 함수라는 용어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 좀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좀 놀라운 거는 매크로라 함수라는 것 자체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차 함수는 아시다시피 함수 자체를 인자로 받는 어떤 다른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 오더 펑션 라이크 매크로라는 얘기는 매크로 함수인데 인자로 다른 매크로 함수를 받는 매크로를 또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실 펑셔널 프로그래밍 개념이나 STL에 있는 특정 알고리즘들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이 매크로 같은 경우 첫 번째 인자로 매크로 함수를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냥 보통의 인자를 받게 되는 함수입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받은 인자의 함수에 두 번째로 받은 인자를 넘겨서 매크로 확장을 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간접 호출, 인다이렉트 형태로 호출하게 하는 일종의 그냥 간단한 하이 오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긴 같은데 이거랑 모양새가 같은데 우리가 보통 그 매크로 사용할 때 주의점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로를 쓰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전처리 메타 프로그램 할 때는 요 가로가 잘못 사용될 경우 좀 의도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일단 표시를 한 겁니다. 잠시만요. 잠깐 여기 제가 주석 처리를 좀 다시 좀 돌릴게요. 이거 출력을 중간에 봐야 돼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요거는 그 보통 그 메타 프로그램 쪽에 보면은 이 제일 간단하면서 그 고차함수의 형질을 나타내는 함수가 twice라는 걸 예제를 보통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넘겨진 첫 번째 그 매크로 함수에 대해서 이 두 번째로 넘겨진 인자를 두 번 연속 호출을 하는 형태의 매크로 함수인 거죠. 그리고 밑에 거는 별다른 거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 번 나열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요거를 요 twice의 함수로 넘겨서 요거를 반복하는 형태로 하는 예제를 한번 보일게요. 아이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함수들을 호출하는 예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돼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전처리를 한번 돌려서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일단 세 가지 함수 매크로 함수 호출인데 이 매크로 언더바 0은 그냥 첫째 함수의 둘째 인자를 넘겨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이걸 기억을 좀 못 하실 수 있는데 위쪽에 그냥 넘겨진 인자를 그냥 그대로 화면에다 출력하는 매크로였어요. 요 펑션 언더바 라이크 매크로 0이. 그래서 요거의 그 매크로 확장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매크로 펑션 콜 아규먼트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언더바 1이 붙은 요거는 거의 같았는데 다른 게 뭐냐면 여기다가 가로를 이렇게 친 거였어요. 근데 그 요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저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 안쪽에 넘긴 첫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그 매크로 함수가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전처리 토큰처럼 그냥 이렇게 돼서 원하지 않은 형태의 그냥 이렇게 전처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twice 부분인데 이거는 그 첫 번째로 넘겨진 duplicate arg라는 매크로 함수.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단순히 넘겨진 인자를 두 번 확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twice 자체가 하는 일이 이거를 연속으로 두 번을 호출을 해버리니까 결과는 이거를 보고 예상하실 수 있는 거는 이거에 의해서 최초에 한 번, 두 번이 여기서 확장이 됐겠죠. 그래서 XYZ 공백 한 번 띄고 XYZ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결과가 인자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네 번의 이런 확장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뭐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한 부분이 여기 매크로 이름만이 명이 넘어갔는데 그리고 가로가 여기가 있는데 교묘하게 그게 마치 이 넘겨진 함수를 호출하는 것 마냥 하는 효과가 내버리더라고요. 약간 좀 절묘하다는 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매크로를 마치 함수처럼 다시 넘겨서 다시 콜하고 뭐 이런 식이네요. 예,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저희가 보통의 그 펑셔널 프로그램이나 그 STL에서 왜 펑터를 넘기고 간접적으로 다시 그 알고리즘 안에서 펑터를 다시 호출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효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양새가 되는 코드가 매크로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제로 예. 115번째 라인에 있는 거는 결국 아규먼트가 하나 있는 함수에 대한 매크로인 거고 예. 19번째 라인도 예. 그 함수인데 아규먼트가 하나인 거고 근데 예. 이제 121번은 함수가 두 번 콜되면서 아규먼트가 아규먼트를 무는 다시 F가 F를 콜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이거를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은 이게 지금 twice라는 예제가 요거 콜이 요건데 네. 요게 지금 요거잖아요.
예, 인자, 그러면은 XYZ를 넘기면은 요거 자체가 두 번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의 결과가 여기 부분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다시 요 인자가 또 넘어간 거잖아요. 율로. 결국은 디플게트 언더바 아규먼트 자체가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쵸. 그래서 마치 약간 이게 일반 함수는 아닌데 매크로상에서도 그런 거 같은 효과를 내는 아주 절묘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예. 아, 신기하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부스트 프리프로세스라는 것들이 그 템플릿 메타프로그램에서처럼 그 어떤 자료 구조가 있고 거기에다 이제 뭐 이런 하이오더 제공되는 하이오더 펑션 등 같은 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형태의 어떤 코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따로 설명은 없었는데 예, 간단하게라도 이걸 보고 나면 이제 뒤에 예제들은 빠르게 넘어가면서 예,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모양새가 그냥 매크로가 아니라고 치면은 그냥 함수 호출 같아 보이거든요. 마치 함수 포인터 같은 느낌? 예,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이제 그게 그런 식의 코드가 매크로상에서 된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일단 하고 뒤에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예, 예, 뒤로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 토큰을 붙이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전처리 키워드죠. 그래서 요 컨캣이라는 매크로 함수가 있는 거고 인자 두 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붙이면은 인자 두 개를 합친 거를 확장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예제를 좀 봐서 보기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거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이거를 제가 별다르게 이거 이렇게 놨군요. 예제를 하나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컨캣이라는 매크로 함수에 인자를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C++ 문법이라면 사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IM이고 중간에 공백도 있고 무슨 문자열도 아니고 근데 전철의 매크로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핫다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인데 첫 번째 거는 IM이고 두 번째 거는 어보이 점입니다. 그리고 컨캣이 하는 일은 이 두 개 받은 거를 이 전처리에서 제공하는 이 두 개 샵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출력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지금 공백은 사라진 거는 보이시죠? 그래서 별다른 공백을 들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공백은 무시가 되는 거죠. 뭐 앞뒤로 있는 거는. 그래서 요 토큰이 두 개가 붙여져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걸 쓰신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가끔 좀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제 토큰을 이제 C++이나 C의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 리터럴로 변환하는 그 매크로 관련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특별할 건 없고 여기 샵이라는 거를 토큰에다 앞에다 붙여주면은 이게 문자열화됩니다. 넘겨진 인자가. 근데 여기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따로 한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밑에 예제를 실행을 하고 결과를 봐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좀 재밌는 속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게 언더바 인풋이 붙은 게 있고 그냥 언더바 str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로 여기 넘어가는 거를 원하는 거를 문자화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호출해야 될 거는 이 버전이 맞는 거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 밑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요 넘겨진 인자에 대해서 곧바로 샵을 붙이면은 안에 넘겨진 인자 이게 매크로 확장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컨캣하고 해서 사실은 요거 자체만 보면은 매크로 함수를 호출한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요 신텍스 바로 샵을 붙인 형태는 이게 매크로 확장이 안 일어나고 그냥 저 자체가 토큰으로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문자열이 된 거죠. 이제 이거는 C++의 합당한 문자열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근데 이렇게 두 번, 중간은 한 번 단계를 더 거치게 되면은 요 경우에는 요 매크로 안에 있는 게 먼저 이제 확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까 먼저 보였던 공백이 없는 형태로 이제 붙여진 토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S 언더바 IMPL 쪽으로 S 인수로 넘겨져서 문자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른 걸 보인 건 아니고요. 그 문자열 자체를 넘겼어요. 그냥 문자열 자체를 넘겼는데 그럼 이걸 또 문자열화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그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그 자동으로 붙여서 생성된 그 큰 댐프를 포함하는 문자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예, 큰게 별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끔 쓰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상황에선. 그 다음에가 이거는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C++11에 베네딕 템플릿이라고 해서 그왜 가변인자 인수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걸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근데 그 매크로 함수의 경우에도 이 가변인자 이가 지원이 돼요. 놀랍게도. 그래서 사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그 부스트 프리프로세서 라이브를 쓰게 되면은 이 가변인자 매크로 인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용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지금 적어보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 템플릿 쪽과 마찬가지로 점점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하는 거는 이 매크로 함수가 가변 개수의 인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키워드인데 언더바 VA 언더바 ARGS를 적어주면 여기에 넣으면 가변 인자 매크로의 인수에 해당하는 게 얘가 확장이 일어나요. 이쪽에 그대로. 그리고 이거는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샵샵이 넘겨진 인자의 토큰을 합칠 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문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의도했던 거는 가변인자 매크로를 전부 붙여가지고 하나의 토큰으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클랭 제가 쓰고 있는 데서 이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구현 필수사항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 세 번째 같은 경우 요거는 그 넘겨온 가변인자를 전부 합쳐서 문자열화하는 그 매크로의 문법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간단하게 예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또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여기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그냥 가변인자 리스의 인사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그냥 확장을 시켜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과가 지금 함소출이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이름이죠. 그냥 제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인재를 넘겼더니 그대로 매크로 확장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넘겼더니 예,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서 문자열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베네딕 매크로라는 거를 처음 보셨으면 약간 좀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함수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거의 다 해가는데 이렇게 프로세스 쪽에는 요렇게 로컬 상에 정의한 매크로 함수 같은 것들을 지칭해서 로컬 매크로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매크로 함수를 정의한 후에 이거를 언디파인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조인할 수도 있으니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언디프 GCR을 통해서 사용한 매크로 함수 같은 거나 매크로를 다 언디프 해주는 거를 좀 권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그냥 좀 써준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원래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if, def에 해당하는 else 쪽 브랜치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던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확인해 본 게 요 기본 사항 부분들을 이쪽을 일단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뭐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하나만 첨언을 좀 하자면요. 예, 아까 예, 스트링 묶는 거 있었잖아요. 예, 스트링 묶는 거요. 예, 어떤 스트링 뭐 그대로 출력하고 뭐 그 위쪽에
바로 위쪽에 예, 6기에. 예. 아, 이쪽 분야 여기요? 예, 이게 지금 57번, 157하고 158 라인을 보면 예, 예, 그 매크로의 실행 방식은 예, 전체를 한번 쭉 훑고 또 전체를 한번 쭉 훑고 전체를 쭉 훑고 이런 구조거든요. 이렇게 쭉 분석할 때 한번 쭉 읽고 다음에 다시 쭉 읽고 그래서 없으면 빠져나가요. 그 매크로 해석이. 그런데 예, 한 번 패스할 때마다 실행을 한 번만 해요. 무슨 얘기냐면 A 함수가 B 함수를 콜한다고 하면 예, B 함수를 콜한다고 하면 한 번 딱 하면 A에서 B 콜하는 것에서 딱 끝나고 다음 또 다시 한번 단체에서 다시 오면 B 콜 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콜의 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158번째다가 뭔가를 보내면 거기서는 단순히 158번째 라인을 to string input를 해서 s를 집어넣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예, 원 패스가 거기서 한번 끝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튜닝이 거기서 끝이고 다시 돌아서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그 문자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57번에다 넘기면 그거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문자를 바뀌어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고. 예, 그쵸, 예, 그렇지만 158번에 넘기면 걔는 S로 들어가는 거에서 멈추고 예, 다음에 와서 다시 걔를 해석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함수들은 콜하면 콜이 A가 B를 콜하면 A, B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스택을 넘어가면서 콜이 되는데 메이크로는 한 번 지나가면서 한 번만 해석한다는 룰이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패스를 한 번 쫙 지나가면서 한 번씩 다 기능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서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메이크로 그러면. 해석할 게 없으면 메이크로 종료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157하고 158이 갖는 예,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공유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다음으로 예, 진행을 할게요. 네. 예,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사실 요거는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요 세 가지 예제를 보면서 요 세 가지 예제를 구현하게 된 근데 사용되어 있는 이 부스트 프리프로세스에서 정의한 함수들을 살펴보고 실제 예제를 보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잠깐 좀 먼저 그냥 요 목차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앞에 지금 먼저 설명했던 기본 부분에서 설명한 게 이제 보통의 C++에서 내장한 전철에 관한 이제 개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전부로 다른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 구조만 가지고 나서는 지금 좀 더 고차원 수준적인 그런 어떤 코드 생성, 그러니까 이 부스트 프로세서가 하는 일이 아까 오픈 시브에 있는 요런 좀 약간 좀 기계적이잖아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6 곱하기 6 크기에 해당하는 행렬 크기까지가 있고, 그리고 더블과 프로트의 조합에 해당하는 이런 타입대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자동화해서 생성을 하기 위해 하면은 앞에 단에 먼저 설명한 그런 방법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스트 프로세서는 이게 사실 내부적인 언어 자체의 개념으로는 없을 텐데 전처리 놀랍게도 전처리 토큰들을 가지고 자료 구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에 3, 4번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을 거고 이 1번 시퀀스와 2번 투풀이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요서 두 개념을 살펴보게 될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자료 구조.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뭐 그냥 벡터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투풀은 우리 전형적으로 많이 보던 투풀인 거죠. std 땡땡 투풀이나 아니면 보통의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다루는 투풀하고 같은 형태의 모양새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들은 다른 거는 뭐라고 하면은 위에 컨테이너잖아요. 이쪽 둘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 STL 개념 마냥 사실 STL 개념을 좀 모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돼요. 뒤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퀀스에서 동작하는 알고리즘들이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퀀스에 해당하는 포이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피티션은 알고리즘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것 중에 여러 줄을 매크로 함수를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전처리 출력 결과는 한 줄로 익스펜션 되는 거를 라는 형태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예제에서 좀 보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생성하는 그 목적 타겟 코드가 만약에 그 이제 그 하는 코드가 이런 그 함수 오버로딩에 해당하는 코드라고 한다면, 아이고, 그 한 줄로만 나온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점이 뭐냐면 그 나중에 디버깅 할 때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이 한 줄로 코드가 다 나오게 된다고 치면은 지금 이건 제가 미리 나온 결과를 그냥 카피를 해놓은 건데 여기에 이게 전부 한 줄로 붙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컴파일도 정상적으로 됐을 거고 디버깅을 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터를 찍었을 때 그 디버거는 전부 한 줄만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처리 추상화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그 이거를 한글로 수직대 풀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수평 풀기라고 해서 그냥 한 줄로 나오는 보통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수직 풀기는 지금 화면에 아까 잠깐 보여줬던 요 화면처럼 좀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익스펜션된 매크로가 이런 모양새를 갖추게끔 하는 형태의 어떤 이제 기법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거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예제로 이제 요거를 써볼 만한 곳이 이제 함수 오버로딩 쪽 분야 이제 그쪽에서 좀 우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 최종 생성되는 코드 모양새는 이제 이거를 저 부스트 프리프로세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보자는 거고요. 사실 저거는 지금은 거의 지금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썸처럼 그 베리에딕 템플릿이 도입이 됐고 듣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개의 인자를 받는 함수를 이렇게 오버로딩을 해줄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한번 그냥 어떻게 사실 베리에딕 템플릿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스트 관련 함수 쪽에 그 매뉴얼 같은 거를 이제 보시다 보면은 그 앞단 쪽에 보면은 보통 그 어떤 최대 다룰 수 있는 그 아규먼트 수에 해당하는 그 매크로를 정의를 해라라는 식의 이제 문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의무하는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뭐 부스트 프리프로세서를 쓰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매크로 기능을 구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를 어디까지를 할지를 좀 제어를 하는 형태의 그런 관습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사실 예, 지금 요 예제는 사실 이런 코드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하지만은 이 전처리 라이브러리 예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괜찮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레딕 템플릿 버전의 코드는 뭐 보시다시피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다른 건 아니고 n개의 인자를 받아서 그리고 요거는 그 17 표준에 들어간 그 폴드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그냥 더한 거죠. 예. 그래서 예제 같은 경우 지금 테스트 케이스를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5개 1, 2, 3, 4, 5까지를 넘기면 15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 밑에 언더바 5를 쓴 거는 전처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템플릿의 오버로드 인자 5개를 받는 버전의 오버로드가 호출돼 가지고 15가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지금 이 코드인데요. 일단 이렇게만 보시면은 좀 휘두른 브러쉬 처음 보신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일 수가 있긴 한데요. 사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런 그 함수들을 몇 개 되지는 않는데 그거를 빠르게 예제를 통해서 보면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런 그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마다 헤더 파일이 이렇게 하나씩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표기법은 부스트 언더바 pp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있는 함수 이름이 나오는 식이고 요거에 대응되는 헤더 파일이 하나씩 거의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큼의 함수면은 뭐 여기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위해서 몇 개 더 추가한 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제를 보시면 아마 중간에 좀 이상하시거나 그러시면 바로바로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빠르게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빠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아까 빌트인 그 전처리 관련 문법 소개하면서 그 토큰을 문자로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 거기서 만들어 놓은 매크로 함수나 아니면은 그 안에 걸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은 이제 그거보다는 요 프리프로세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요건 발음을 스트링 아이즈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그 스트링화 해주는 함수가 그냥 아예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겨지는 토큰을 그냥 문자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린 이유는 실제로 쓸 일은 없긴 한데 여기 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넘어온 여기 넘겨진 토큰이 여기다는 사실 그 매크로 함수를 넣을 수도 있긴 한데 그 결과값을 이 테스트 케이스로 확인하려다 보니까는 이 문자화를 해서 이렇게 그 테스트 케이스화 하면은 그냥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것만으로 요 작성한 매크로가 제대로 동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용도로 해서 밑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이거를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트링 라이즈는 이렇게 넘겨진 토큰을 그냥 문자화합니다. 그래서 strcmp로 비교해서 이제 같아서 제가 테스트 케이스가 통과하는 거 미리 좀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밑으로는 오버로드 관련 함수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함수들을 제가 빠르게 그냥 전부 다 간단하니까 빠르게 설명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설명할 거는 boost ppcat.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이 넘어온 두 개의 토큰을 그냥 합쳐줍니다. 합쳐주는 함수고요. 매크로 함수고. 그리고 이거를 문자로 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cat. 그 다음에 exr if 매크로 함수. 여기 안에 보시면은 제가 그 오브젝트 라이크 매크로를 요 안쪽에만 선언을 그냥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을 했고 이 매크로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그 첫 번째 인자로 넘어온 여기에는 정수값만 올 수가 있는데 여기 값이 0이 그러니까 불린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0이면은 뒤에 값을 실행을 아예 안 해요. 확장을 안 해요. 확장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true에 해당하는 값이 오게 되면은 여기를 익스펜션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디시전이 true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1이니까 이 매크로는 스태틱 if 같은 구문이네요. 예? 스태틱 if라고 하는 그 구문하고 C++에 들어오는 그거하고 이게 뭐 콘스텍스퍼나 뭐 그런 형태 그런 구문이요. 뭐 그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단계가 이거는 전처리 단계에서 그렇게 돼 버리니까. 걔도 어차피 전처리에서 컴파일 단계 빠지는 것처럼 걔도 예, 컴파일 단계에서 빼버리거든요. 예, 예. 결과적으로. 예. 뭐 그런 효과라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스 생성되는 것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 경우에는 제가 1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요 코드 자체는 요 코드로 익스펜션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건데 제가 여기 보면은 낫을 걸었어요. 이거는 이제 논리 값을 이제 반전시키는 형태니까 여기는 펄스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말하는 거는 알고리즘인 거죠. 그쵸. 뭐 일종의 이런 게 알고리즘인 거죠. 뭐 알고리즘이라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함수긴 한데 뒤에 좀 더 이제 설명하면서 이거를 사실 제가 아까 여기서 그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이게 용어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런 모양새가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좀 그렇게 적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다음 예. 그럼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아에다가 100을 할당을 해놓고
이 코드는 생성이 안 되니까 그냥 10만 더해진 거죠. 그래서 결과값으로 결국은 여기가 110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을 넘나들 때 굉장히 쓸만하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윈도우나 뭐 이런 거, 그게 다 어차피 따지고 보면 매크로 예, 장난이잖아요. 플랫폼 넘나드는 게. 예, 예. 그런 걸 잘 활용하면 플랫폼도 넘나들 때 얘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사용하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뭐 템플릿 메타 프로그램처럼 그냥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잘 모르겠고 안 봤던 거니까.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구성 요소는 되게 간단한 거라서 조금만 그냥 익혀놓으면 나중에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익스펜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 CPP 파일을 전처리 단계로까지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emp.txt로 리다이렉션을 제가 잠깐 시켰고요. 제가 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인데 지금 이게 복잡한 이유는 저기 다른 게 아니고 그 캐치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생성하는 코드가 저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분명 지금 제가 이 코드로 보면은 이게 나올 게 예상되니까는 이거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그 캐치의 리콰이어 구문이나 이런 게 생성한 것 같은데 요거를 무시한다고 치면은 여기까지가 구문인데 여기 처음에 봤던 int i가 이거 확장이 아니라 원래 코드 있던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 exr if 매크로가 확장된 부분이 이렇게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디가 비교하는 구문이 여기 예,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캐치 쪽에서. 예, 이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캐치 쪽이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if 이제 이거는 ex8 if는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한 건데 얘는 else 브랜치가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else 브랜치가 있는 if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else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은 이게 true일 경우 요게 확정이 되고 false일 경우 요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경우 이게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장은 요거만 일어날 거고 요거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0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예,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편한 유용성 있는 유틸리티 매크로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또 요 pp 언더바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넘겨진 정수값에 해당하는 값을 1을 증가시키는 함수고 밑에 거는 1을 감소시키는 함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우측에 보면은 지금 정수값 같은 것만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수값만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불리인도 사실 정수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환형에 해당하는 어떤 인자값만 받은 형태의 그런 함수들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뭐 문자열 2개를 넣고 문자열 2개 갖다 비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으로 잠깐 빠르게 넘어가서 이 두 개의 정수값 비교, 10과 10이 비교해서 같으면은 true를 그러니까 이제 1이겠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같지 않은가를 비교.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위에 값만 여기 펄스로 나게끔 값을 바꿔본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이게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하이 오더 매크로 펑션 설명 부분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상기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예, 다행히 한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여기 보면 예, 보시면은 내부적으로 여기 보면 부스트 PP 리핏이 있어요. 리핏이 있는데 요거는 하는 일이 뭐냐면 말 그대로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뭐를 반복을 하냐면 첫 번째는 반복 횟수가 되고요. 10회를 반복을 하는 얘기죠. 10회를 반복 의미상으로. 근데 뭐를 반복을 하냐면은 두 번째로 넘겨진 프린터 언더바 넘이라는 매크로 함수
10회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가 로컬 매크로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시그너처는 원래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개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리핏이라는 매크로 함수가 호출하는 그 함수 형태가 이렇게 픽스되어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약속이니까, 뭐 STL 같은 알고리즘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2항 펑크터를 받게 돼 있다, 뭐 1항 펑크터를 받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규칙이 있는 것 마냥 얘도 이 3개 인자를 받는 매크로 함수를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안 넘기게 되면 이제 그 전처리 단계에서 확인하기 힘든 에러를 만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인자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앞에 Z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좀 그 문서상으로는 좀 무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 이 전처리 속도 처리 자체도 도는데 속도 부분이 있는데 그 최적화 관련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뭐 그런 인자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보통의 일반 사용자는 이걸 쓰시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10회를 반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반복할 때 반복 인덱스 숫자가 넘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차례대로 이 함수가 10번이 호출되는데 그래서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0부터 9까지의 그 인덱스가 내부적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n이라는 값이 첫 번째 호출됐을 때는 0, 두 번째 호출됐을 때는 1이라는 값이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인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틸데를 넘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인자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아무 값을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요 인자 값이 이 데이터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값을 쓰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값에 해당하는 거를 더미로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만 잠깐 보신다고 하면 이거 의미가 뭐냐면은 10번을 프린트 넘을 호출하는데 첫 번째 호출되면은 n에는 0 값이 들어가고 데이터에는 틸드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넘이 실행되는 거의 결과가 그 인덱스를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 콤마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별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미리 요거를 밑에서 설명할 거라는데 미리 설명해두면 요것도 같은 그 리핏에 넘길 함수인데 요거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기는 않았지만은 뭐 바로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add라는 함수인데 넘겨진 그 정수값에 뒤에 있는 정수값을 더한 값으로 확장을 시킨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고 설명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SD 땡땡 사이즈는 이게 그 배열에 대해서 추가한 지는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배열의 여기 이름을 넘기시면은 배열 인자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10회에서 10번 여기 이게 뭐가 출력되는지는 좀 이따 제가 실제 출력된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은 배열이 10개가 생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예상됐던 것처럼 0번째 원소에는 0이라는 값이 지금 초기화될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값에는 이제 9라는 값이 이제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num1 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미한 게 뭐냐면 10회를 이 함수를 반복을 시켰는데 이때 이거가 하는 일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넘겨온 인덱스에다가 이 경우 10 넘겨진 10 값을 더해서 확장을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인자의 값은 이제 이렇게 10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인자의 값은 19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게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면 통과를 하는데 저게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실제로 보려고 하면 요 소스를 가지고 여기를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예, 보시면은 방금 전에 거기 코드 부분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넘 같은 경우 이렇게 확장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콤마 처리는 지금 배열 같은 경우에 마지막 콤마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넘겨보시면은 여기 한 10을 애드를 한 버전이 이렇게 이제 익스펜션이 됐다는 거죠, 매크로가.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뭐 중간에 이상을 불하시는 분은 예, 뭐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하겠는데 이 콤마 사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데이터 모양들처럼 이 자동화하는 코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 콤마를 생성하는 부분이 좀 빈번하게 등장을 해요. 이 펑션 오버로드 예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자 사이에 콤마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콤마에 특화된 반복 매크로가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그 enum이라는 이제 함수예요. 근데 리핏하고 차이는 이 결과값에 보시면 제가 위에 거를 거의 그대로 카피를 한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 콤마가 없어요. 예, 콤마가 없다는 거는 이 의미상은 똑같은데 위에도 여기 코드도 그 리핏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부분이. 근데 지금 차이가 있는 거는 콤마가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enum이라는 함수가 해주는 일은 프린트 넘을 10회를 반복을 한다. 근데 그 매번 익스펜션이 일어난 후에 뒤에다 콤마를 붙여주는 역할을 이게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는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예,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핏하고 차이는 콤마를 익스펜션 후에 붙여주냐 안 붙여주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여기 그 이제 이 뒤에 사실 이 변종 부분들이 좀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빠르게 그것도 넘어갈게요. 요거 보면은 그 시프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회를 반복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n 인자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0부터 9까지. 근데 그 0이라는 숫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1부터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 걸 하나를 빼고 그러면은 그때 그런 용도가 많은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어에 특화된 함수를 하나를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10회를 반복을 하는데 처음 생성된 그 익스펜션의 그 결과는 제외를 시키고 그 나머지 결과를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0회를 반복을 하라고 했는데 배열 이제 10개만 만들어지고 9개만 만들어지고 첫 번째 인자는 1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되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뭐, 일단 첫 번째 거만 무시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거만. 예,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익스펜션이 됐는지 실제로 예제를 제가 이름을 똑같이 매겨놔서 이걸 몇 번 쳐야 되겠는데 네, 여기 요건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은 앞에 0이 없잖아요. 보시면 영. 앞에 0이 빠진 형태로 익스펜션이 된 거죠. 여기 첫 번째 1부터 거만 사라지는 거예요? 예, 요 ENM 시프트라는 녀석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요 거까지 매크로 사라지고 그런 것도 있다는 소리네요. 예, 요런 경우가 사용하는 빈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좀 특화되게 좀 빼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ENM 그냥과 차이는 이제 하나를 제거했다고 보시면, 예,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를 제거한 형태. 그 다음에, 뭐 0기반에서 1기반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몇 번째를 특정 지정해서 빼지 않으면 예, 그런 용도 외에는 아이디어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0기반이 아닌 경우가 어디 있나 모르겠 있다고 그러면 1부터 예,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뭐 그런 용도 예. 글쎄 어떻게 했을까? 예, 예, 그거는 뭐, 예,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시겠다. 혹시 나중에 쓸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쭉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변종을 하나를 더 설명드리겠는데, 이 콤마 관련해서 이 사용 빈도가 높다 보니까는 그거에 특화된 게 또 있어요. 트레일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반복을 10회를, 이게 똑같이, 아까 똑같은 함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콤마를 그 확장이 일어난 다음에 뒤에다 붙여주는 건 똑같아요. 얘는 좀 특화된 건 뭐냐면은, 그 앞쪽에다가 콤마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요것만 자체만 보면은 10회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10개가 생성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근데 여기 제가 보면은 여기 제가 만이라는 값을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콤마를 일부러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콤마가 없다고 하면은 그 C++ 코드상에서는 이제 위법인 코드가 되니까 컴파일이 아닐 텐데 이 코드는 컴파일이 되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쪽에다가 뭔가를 놓은 상태에서 콤마를 먼저 붙이고 반복을 시작하는 경우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거기에 특화된 enum 언더바 트레일링이라는 이 매크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은 이게 이제 11개, 제가 만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0번째 요소는 만이 될 거고, 11번째 요소는 이제 9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익스펜션 코드를 보면은,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enum 트레일링 버전의 함수로 호출하면은 여기 앞에 콤마를 하나 더 찍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설명드린 건 다른 건 아니고 변종이라는 이유도 있고, 실제 오버로딩 지금 예제 코드 보여드릴 때 이 중 전부는 아닌데 이제 몇 가지 거의 다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님이 좀 많네요. 제가 하게 되면 그래서 또 다른 변종인데 이건 좀 더 특이해요. 요거는 그 함수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enum 파람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두 개만 받게 되는데 10회를 반복을 하라는 건데 뒤에 두 번째로 넘어온 이 토큰을 10회를 반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 여기 여기 의미하냐면 이건 아니 그 예제가 익스펜션 된 걸 보고 설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요. 여기를 이걸 뭐 방금 전에 제가 너무 휙 넘어가서 그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앞쪽 부분이 전부 10이죠. 앞쪽 부분이 여기서 앞쪽 부분이 10이라는 얘기는 지금 뒤에서 봤을 때 이 값이에요. 이 값에다가 이 값을 10회를 반복을 하는데 이 10회 반복하는 인덱스 상에서 그는 그 인덱스를 뒤에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회 반복을 하는데 넘겨진 10이라는 토큰 뒤에다가 이걸 다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10개가 이렇게 109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개가 생성이 되는데 첫 번째 그 배열값이 100, 10번째가 109라는 얘기죠. 그 뒤에는 이건 지금 만약에 이런 코드 프로세서라는 걸 못 본 상태에서 이걸 봤다면 이게 C++ 코드라고 생각은 못할 텐데 이거 잘 보시면은 여기서 C++ 코드인 부분은 int 여기까지고요. 그 세미콜론은 제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요게 안쪽에 있는 요 코드가 확장이 일어날 텐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라는 토큰명에다가 이거를 10회를 반복을 해라. 그러면서 뒤에 여기 이제 인덱스를 0부터 9까지를 붙인,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바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인트 변수 10개 로컬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변수가 실제로 뭐 그 실제로 이 변수가 선언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컬 변수 구 변수에 대한 데클 타입을 확인을 해서 이게 된다는 거를 이제 보이는 그냥 코드만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익스펜션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라는 토큰 뒤에 그 이렇게 해서 9개의 변수가 만들어진 거죠. 예, 여기 의미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이거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황당할 수가 있겠죠. 좀.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로딩 예제를 보기 위해서 이제 기본 프리미티브 함수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설명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제를 보면서 이제 빠르게 한번 그냥 훅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 그 아래부터 상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거 설명하기 좀 난감하기도 하네요. 사실 코드 자체는 간단한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근데 이거는 먼저 위에부터 설명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 이런 전처리 프로그램이 좀 융통성이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 그 오버로딩 함수가 이게 n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SD 펑션처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용하려면 이렇게 단순히 이런 식의 구문을 제가 만드는 헤더 파일 앞쪽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본 값을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에게
제가 만든 헤더를 전달을 했다고 치면 그 사용자분이 이거를 그 문서상에서 원하는 값으로 디파인하세요라고 가이드를 한다고 하면 몇 개의 원하는 값에 해당하는 거를 생성할지를 이제 그 사용자분이 알아서 정할. 에? 에? 뭐 잘 안 들리시나요? 사운드 좀 꺼주세요. 남현진 씨. 음, 목소리가 자꾸 들려서 남영희 씨 목소리가. 어, 지금 뭐 속도가 너무 뭐 빠른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 양이 꽤 되는 거죠. 양이요. 예, 양이 예.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예. 그냥 질문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이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뭐 봐도 괜찮을 것 같은 내용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뭐. 아니 뭐 그래도 괜찮고요. 저는 괜찮은데 요거를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예, 설명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함수 이름은 똑같은데 아규먼트가 예.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쭉 늘어나는 케이스에 대해서 예, 그렇죠. 요런 거를 생성하는 프리프로세서 코드가 이제 이렇다는 거를 이제 하고 그 앞에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던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마저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시 뭐 일정을 할까요? 예, 적당한 위치에서 끊으세요. 그래요. 카테고리 끝나는 대로. 그러면은 제가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요거는 할까요? 대충 한번 마무리를 하고 네. 이 뒷부분은 그냥 뭐를 하려던 건지만 잠깐 그냥 설명만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럼 예. 네.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요런 요거를 만드는 함수가 위쪽 코드들인데요. 이제 역으로 이제 거꾸로 탐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거만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코드가 지금 나오게 되는 구조인 거고요. 요거는 역으로 쫓아가면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반복 매크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 값은 위에서 선언한 10이에요. 10이라는 값인데 이 10이라는 값에다 인크리먼트 1을 한 이유는 그 10개를 안쪽에서 보면은 그 인자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인자를 하나를 인크리먼트 해가지고 넘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썸 함수를 만드는 실제로 출력, 그 함수 모양새를 출력을 해주는 그 매크로 함수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이를 왜 했냐면 여기 처음에 보면은 인자를 안 받는 함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자가 없는 무항 형태로 함수를 sum5를 호출하게 되면은 0을 리턴하는 형태로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총 거기다 기본적인 걸 하나를 추가를 더 해놨던 거죠. 그래서 총 11개의 오버로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그 다음에 쫓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좀 뭐 모양새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별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쪽 보면은 여기 위에 여기 모양새 부분을 보시면은 위쪽 부분에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함수 시그너처 부분, 그 다음에 바디 부분,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위에다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0번째에 있는 인자가 없는 경우를 해결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졌는데 여기 있는 맨 첫 번째 생성하는 오버로드의 경우에는 이 템플릿 요 부분을 출력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요 부분이에요. 자, 요 위아래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요 부분은 타입 T 요 부분을 enum 파람주로 해서 n번 반복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0 같은 데 넘어오게 되면은 뒤에 한 번도 반복을 안 하니까 내용이 없게 되고요. 1이라도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요런 모양의 형태로 이제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먼저 설명했을 때 이쪽에 보시면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함수 시그너처 부분을 보면 여기도 또 enum이 사용됐는데 이 반복된 형태가 보인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t의 인자, 그 다음에 여기 아규먼트 0,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기계적으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옮겨주기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보면 다시 이걸 또 쫓아가 보면 아규먼트 부분을 가보면은 이렇게 그 역시 n개의 인자만큼을 요거를 호출을 해서 요런 모양새 형태의 요거 모양새 형태의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별로 하나씩 그냥 이렇게 if 써가지고 템플릿 구문 출력하고 그 다음에 예. 아규먼트 출력하고 예. 바디 출력하고 뭐 이런 예. 거네요. 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단순하다는 거죠, 사실. 네, 단순하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바디 부분도 그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프린트 바디도 요건 좀 트릭을 부분인 부분인데 플러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오도록 돼 있어가지고 여기 끝에 예, 이게 마지막에 플러스를 끝나면 적법한 C++ 코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끝에 0을 이렇게 트릭을 부린 거죠. 예,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오늘은 이제 설명을 못 하게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런 형태로 그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은 전부 한 줄로 익스펜션이 된다는 설명을 제가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평 반복이라고 부르고요. 그거가 어떻게 실제로 모양새가 되는지를 한번 제가 요 부분을 출력을 해서 제가 했었군요. 여기 그러면 제가 함수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실제로 이제 한 줄로 나온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줄 번호가 47,269인데 한 줄이에요, 한 줄. 전부 그 인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10개를 받는 함수죠. 근데 이렇게 한 줄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전처리기 쪽 라이브러리 쪽에서 부르는 용어가 수평 풀기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렇게 되면은 한 줄로 코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컴파일도 되고 실행도 되지만은 나중에 디버거로 찍어보면은 이제 줄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서 이제 수직 풀기라는 그 어떤 기법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예제는 원래 3개를 준비했는데 요 첫 번째 예제만 제가 설명한 거고요. 나머지 것도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좀 이런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나머지 2개 예제가 뭐였냐면 하나는 이제 템플릿 이게 지금 이 전처리 라이브러리가 좀 유용한 용도 중에 하나가 템플릿 특수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내용은 사실 첫 번째 것보다 더 간단한 건데 이런 형태의 맵 형태로 타입 이름이 있고 그 타입에 대한 그 문자열 설명이죠. 이 있다고 칠 때 이런 형태로 이건 메타 함수입니다. 그래서 타입 DSC라는 메타 함수가 있는데 인트 함수를 넘겼을 때 이런 형태의 값을 생성하는 그 메타 함수에 대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이런 매핑 함수만 만드는 거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뭐 확장을 하거나 뭐 하는 그런 코드를 좀 보이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설명 못 하겠지만은 이 수직 풀기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모양새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별도의 뭐 스펙 파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있고 그래서 이건 혹시 뭐 다음 주에 이걸 계속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시면 뭐 짧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원래 그리고 이거의 동기가 됐던 그 3번째 예제는 이제 가장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원래 이걸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런 스터디 공유를 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런 형태의 모양새의 유징 데클레이션을 전부 자동화해서 만드는 코드를 한번 짜보려고 했던 거죠. 일단은 오늘은 내용이 좀 많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한 내용은 여기 그 부스트 쪽 검색을 프리프로세서로 검색을 하시면은 문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함수 같은 경우는 좌측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 같은 그 짤막짤막한 예제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사실 충분히 그냥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available라고 링크가 있는데 이 부분 누르시면은 요 그 PDF 파일 하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그 데이비드 에브람스가 쓴 그 시프플 템플릿 메타프로그램 책에 뒤쪽에 이 부록이 있어요. 이 전처리 프로그램 관련, 전처리 메타 프로그램 관련 부록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이라는 내용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설명한 건 아니지만은 뭐 이 내용을 읽고 아까 그 전처리 관련 명령어도 사실 여기 있는 거 보고 확인해서 썼던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에 기반해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던 건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는 조금 아까 뭐 베리에이팅 매커로나 몇 가지 점은 좀 없는 부분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예, 이렇게 설명은 다 일단 할 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가까이 영향을 줬군요. 예? 예. 왜요?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어떤 그 조그만 애가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얘를 한번 키워요. 얘를 키워가지고 메타 프로그램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메타 프로그램을 그 고수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예. 다음에 한 얘기. 그다음에 프리프로 써서 이쪽 배우러 가자 이러면서 끝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아, 요걸 근데 뭐 말하고 있었군요. 저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 프로세서 메타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까 뭐 오늘 설명을 아까 하려다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실 약간 지금 등장한 것 같아요. 살짝이요. 제가 봐서는. 예, 예? 예, 살짝 그래서 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봐서. 보시면 요 예제에서도 사실 보면은 지금 잠깐만 보시면은 이런 어떤 그 사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 MPL이잖아요. 근데 그 MPL에서 있는 그 타입 컨테이너를 직접 사용하는 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 직접 컨테이너 타인이라는 그 컨테이너를 직접 만드는 예제 코드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보면은 그 타이니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알아오는 그 코드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짜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타이니 정도면 괜찮은데 뭐 그 라지 사이즈 정도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좀 활용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기계적으로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 문법은 사실 이 전처리 메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일 쓰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좀 이건 좀 아닌 좀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은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이거를 이거를 제가 전처리 결과를 잠깐만 좀 돌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좀 띄엄띄엄이긴 하지만은 지금 수직 풀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모양새가. 그래서 뭐 근데 이렇게 해서 이 헤더 파일 자체를 갖다 놓고 뭐 그냥 쓸 수도 있기도 하겠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좀 뭐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생성된 코드를 갖다가 카피해서 별도 헤더에다 놓고 그냥 써도 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하는 거죠. 요거를 뭐 수동으로 그냥 작성해도 되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 연결해서 나머지는 해가죠. 이거 뭐 주제가 뭐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 일반적인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그 메타 세상 다음 쪽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 방향에서 가는 게 기점을 맞긴 한 것 만날 같긴 수도 한데 있어요. 예, 제가 봐서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예. 다음 그 스펙상에 그런 예. 관련된 게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연이어서 그 부족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다음 주에. 예, 그러시죠. 뭐 궁금하신 분은 카톡으로 좀 날려주셔도 예?
다음 주에 오늘 한 걸 요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예. 1시간만 해요, 우리.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이제 퇴근하고요. 우리 예,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해요. 예, 그러시죠. 그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들 반갑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요한